겉으로 보면은 예, 숭유억불인데 사실은 그 이원성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성리학에 완전히 그냥 지배적이 되면서 탈레반화되고 아주 괴물과 같은 그러한 그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종교의 보편성을 상실한 거거든. 예, 이게 뭐냐면은 종교의 보편성을 상실했다는 게 문명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인류 보편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자기 거가 아니면 다 이제 교조화시키고 이런 거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보면 한반도 최상의 비즈니스는 종교기관이고요. 한반도 최대의 종교기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가 거대한 사교 종교기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마저 예, 한반도에서 노골적인 그 종교로 바뀝니다. 김일성 영생교로. 원래 공산 전체주의는 노골적 종교가 아니라 위장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인데 종교가 아닌 척하는 종교예요. 공산 전체주의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이 공산당들은 그걸 공산사회라고 불리죠. 구원 대신에 공산사회예요. 천국 대신에 공산사회죠. 메시아 대신에 마르크스고요. 사도 대신에 사상 노선의 주장자. 예를 들어서 레닌, 당석이 뭐 이런 사람, 모택동 이게 사도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기독교로 확립된 게 이제 바울 노선이라 그러거든요. 폴 라인이라 그러죠. 베드로의 로마서에 잘 드러나죠.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 베드로의 로마서에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관습과 문화를 지키지 말고 이 가르침을 가지고 현지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음식도 그렇게 먹고 뭐 그 습관도 그렇게 하고 문화적인 것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신앙을 퍼뜨리면 된다. 이게 이제 폴 라인. 그다음에 그걸 드러낸 게 베드로의 로마서인데. 네. 그게 이제 공산당에서는 이게 뭘로 나타나냐? 국제주의죠. 예. 국제주의고 그게 레닌이 만든 국제공산주의 운동 코민테른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바울로선 베드로 로마서 대신에 공산당에서는 코민테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회 대신에 공산당에서는 당이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그 용어 쓰죠. 세포. 교회 용어예요. 셀. 공산당에서는 똑같이 당세포가 있죠. 셀. 맨 마지막 조직 단위.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특히 그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가 있고 공산당에서는 자아비판이 있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자기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종교예요. 정치 종교예요. 저는 참고로 종교로서 공산주의라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공산주의 이론에는 밝았는데 그 맨 밑바탕이 피바다를 섬기는 종교라는 걸 몰랐었어. 그러다 그 냄새를 맡은 게 87년도에 수배중일 때. 딱 저거 터지면서 6.29 터지면서 그때부터 수배중일 때 그때부터 선을 그은 거예요. 이제 유독 이제 한반도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인 종교성을 띈 거예요. 김일성 영생교처럼. 지금 저게 김일성 영생교, 예, 북한의 메시아의 주검을 모셔놓은 금수산 궁전 아닙니까? 일종의 사원이라고 해서 생긴 게 사원이잖아. 예. 이러한 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그 느낌을 받기 때문에 기독교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기독교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통일신학을 얘기를 하죠. 이 통일신학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김일성 영생교는 기독교의 한 종파 내지 종단이다라는 소리예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있는 통일신학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주한 미 대사 러퍼트를 목을 따겠다고 김머식이라는 사람이 습격했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그 습격 자리에서 유인물을 들고 서 있던 나의 지긋한 목사님이 계셨어. 이 목사님이 연세대 원주분교 교목 출신이에요. 통일신학의 거두죠. 너 무슨 목사지.
그러니까 미리 알고서 연락받고 가서 유인물 들고 서 있었던 거지. 저는 연락받고 갔다고 봐요. 아니시면 노 목사님 저한테 연락 주세요.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혼자 갔다. 근데 뭐 우연의 일치였다. 제가 해명할 기회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의혹이 있는데 아직 이 순간까지도 고매하고 신앙심 깊은 연세대 신학대 관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명을 하거나 반성을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썩은 거죠. 썩은 거죠. 네,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김일성 영묘죠. 영묘라 그런다. 모슬리움. 예, 그거 이제 금수산공전. 예, 그거 미라로 만들어 갖고, 예, 파라핀으로 해서 미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모셔놓은 건데, 김일성 영묘 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묘가 세 개쯤 있죠. 하나가 레닌, 하나가 모택동, 하나가 호치민인데, 영묘가 좀 다릅니다. 저렇게 김일성처럼 종교 신전으로는 안 만들어 놔요. 예, 여기 이게 이제 붉은 광장이잖아요. 예. 붉은 광장 앞에 이렇게 조그매요. 레닌 영묘는. 네. 작습니다. 붉은 광장 안에 조그매요. 그 옆에.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택동 영묘인데 이 앞이 천안문 광장이에요.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 한쪽에 이렇게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크지 않고 또 아주 높지 않은. 그러니까 천안문 광장의 요 앞까지가 바로, 예. 그 다음에 호치민 영묘, 이게 마딘 광장입니다. 하노이에. 그 하노이 광장 옆에 이렇게 그냥 하나 뭐 좀 많이 크지 않은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호치민 영묘입니다. 그럼 이 마딘 광장 옆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정부 건물들이 있어요. 대통령궁도 바딘광장 옆에 있고요. 외교부 건물도 바딘광장 옆이고요. 기획재정부 건물도 바딘광장 옆입니다. 이 앞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잖아. 그럼 이 사람들의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보면 이게 뭐 한 7, 8층 높이나 한 10층 높이밖에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9층, 10층 높이. 예, 그 정도. 뭐 그렇게 위압적이지 않은 그냥 건물 한 동. 아까 전부 그리고 레닌은 정말 건물 한 동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김일성 영생교에서의 신전을 보십시오. 아즈텍 같은데 큰 그 신전 그 단지 같잖아. 신전 단지 아니에요. 이렇게 신전이잖아.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종교기관이에요. 예. 요새는 장사가 잘 안 돼서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조선 말에 그 성리학 탈레반의 비참한 실패인데 그 성리학 탈레반 이전의 전략은 뭐였냐? 인류 보편성에 가진 종교를 흡수해서 심화해가지고 반도 기지를 가진 사람들을 국가로 통합해서 중국에 저항한다. 이 전략이거든요. 근데 성리학 탈레반은 19세기 말에 현대 문명이 닥쳤을 때 뭐예요? 탈레반 성리학을 강화해서 조선 사람을 국가로 옹집시켜 현대 문명에 저항한다잖아. 그 만약에 현대 문명 안에 인류 보편의 가치가 담겨 있다면 인류 보편성을 저버린 것 되죠. 그 다음에 이 저항을 절대화시키죠. 이 교조주의자들이. 이 저항을 위해서 원래 성리학 탈레반들은 청을 짐승같이 봤었는데 청을 종주국으로 모시잖아. 이제 뭐 죽도 밥도 아니게 된 거예요. 원세계가 조선을 지배하려 조선 총독부력이 오잖아. 일제가 어디야 강화도 조약에서 개국하자라 그러니까 우린 청의 속국이기 때문에 청에 가서 허락받아 와야 된다고 이따가 개소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아이덴티티까지 다 이 저항을 위해서 다 엿바꿔 먹은 거예요.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그 다음에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을 한답시고 러시아를 종주국으로 삼기죠. 홍모 오랑캐 아니에요. 붉은 털 오랑캐 러시아는. 그걸 종주국으로 삼기잖아요. 그래서 아관 파천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 대사관으로 왕궁을 옮긴다. 그게 아관 파천이란 뜻이에요. 아관은 러시아 대사관,
파천은 왕궁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뭐야? 마지막에 가서는 저항을 포기하고 나라를 일제에 매각해서 왕실을 보존한다. 여기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리학 탈레반의 타락 역사예요. 불과 몇 년? 50년. 제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제가 10서너 살 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50년 전이. 불과 50년 만에 가톨릭 교도의 8,000명의 목을 잘라가면서 위정척사, 척화비를 내세우고 국민들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집단이 불과 50년 지나서 나라를 일제에 바치고 왕실을 보존하는 집단으로 간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성리학 탈레반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럼 그때 사형 선고가 났냐? 아닙니다. 이 근성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냐? 인류의 보편성과 현대 문명을 적으로 삼는 거거든. 끝까지 개긴 거거든. 인류 보편성과 현대 문명에 대해서 끝까지 개긴 거예요. 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신채호의 종족주의는 여기서 뭘까? 안 멀어요. 신채호 보세요. 현대 문명을 뭐라고 파악한 사람이에요, 신채호가. 난 그래서 잠수함에 신채호함. 정말 대한민국이요. 사상에 문제가 많아요. 도산 안창호. 저는 도산 안창호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도 사상에 문제가 많아. 신채호 그거 아니에요. 세상은 아와 비아다. 그때 아는 조선민족과 비아는 조선민족이 아닌 바깥 세상. 그것의 영원한 투쟁이다. 그거 아니에요. 바깥 세상을 적으로 삼는 거. 시진핑 사상과 그렇게 다를 게 없어. 김일성 사상과. 그 점에 관해서는. 이게 성리학 탈레반들의 그 기본 틀하고 뭐가 다르냐고. 전 같다고 봐요. 남로당 공산주의 마찬가지죠. 현대 문명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적으로 삼고 자기들의 공산주의를 인류 보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고자 하는 공산혁명을 현대 문명을 위한 혁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떠들죠. 김구 띄우기도 마찬가지죠. 김구는 뭐 스스로 그 사람 뭐 백범일지 자체가 이광수가 대필해 준 거니까 스스로 글 한 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니까 김구는 김구 본인이 뭐 이상한 행위한 거 외에는 따로 평할 게 없고 김구를 띄우는 풍조. 박정희 대통령이 참 잘못한 일인데 이게 김구 띄운 게 박정희 대통령이거든. 김구 그렇게 뜰 만한 뭐 건덕지가 없던 사람이요. 어느 날 느닷없이 떴지. 그리고 김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그 동물적인 그 권력 게임을 위해서 그냥 아무나 다 총 쏘는 거 아니야? 뭐 설산 장독수 빵, 송진우 빵, 뭐 본인 스스로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잖아. 그 저기 백범일지 보면 나는 테러리스트로서. 그리고 그런 권력 게임, 자기가 보는 권력 게임을 위해서 배불뚝이 1949년쯤 만났으니까 그때 배불뚝이 그 기름기 흐르는 김일성이가 37살짜리인데 37살짜리 그 손 붙잡고 장군님 제가 철이 없어서 그 참 훌륭한 공산주의자들을 만주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리원에 과수원이라도 하나 주시면 제가 농사를 지어서 여생을 좀 살고자 합니다. 이런 구역질 나는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뭐 김일성 영생교 이건 뭐 문명과 현대 문명과 인류를 적으로 돌리는 게 명확하고 종중사대주의. 종중사대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야? 몰라. 저는 우리 저 서울대 김영남 교수나 뭐 안유아 씨가 종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 뭐 그리고 저기 아무튼 간에 꼭 그런 뭐 안유아나 김조영남이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뭐 새겨서 들으십시오 그냥. 예,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종중사대주의가 거기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감격을 한다 그럴까 동조를 하는 건 뭐예요? 아 중국 멋있잖아. 미국과도 한판 뜨고 떳떳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현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가 있고
인류 보편의 가치가 있는지는 안 따지는 거야. 그냥 미국과 한판 뜨고 떳떳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인류 보편성과 현대 문명을 적으로 삼는 근성하고 얼마나 뭐냐고. 안 멀어요. 반일죽창 똑같이. 반일죽창 노래 부르는 자들이 일제와 일본에 왜 안 되는가? 어떤 죄였나? 그걸 현대 문명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닥치고 물질주의였다. 이런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특정 지역의 오기? 야, 가오가 있지. 어떻게 국힘 찍어. 아유, 그 선상님이 좋지. 그 고민 안에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는 인류의 보편성이나 현대 문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고민은 하나도 없어. 그냥 오기야. 40대, 50대, 특정 세대의 오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본질이 같아요. 그래서 이 성리학 탈레반 근성에 그렇게 쉽게 완전히 없어지질 않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순해지면 어떻게 나타나냐. 순해지면 이제 닥치고 우리 경제, 세계 아몰랑, 수출. 그것도 이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현대 문명의 다이내믹은 안 봐. 세계 아몰랑, 현대 문명 아몰랑. 복잡한 소리 하지 마, 아몰랑. 수출을 해서 물건 많이 팔으면 좋아. 아니, 수출을 해서 물건을 어디다 많이 파냐고. 현대 문명이 몸부림치면서 빚어내고 있는 세계를 상대로 팔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대 문명이 몸부림치면서 뭔가 세계가 기본 틀이 바뀌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 아몰랑 그냥 물건 많이 팔면 돼. 근데 왜 저 골아프게 미국 애들은 저기 중국과 싸움 박질해? 저 왜 골아프게 패권주의 아니야? 저 골아프게 왜 우크라 지원하고 그래? 그래 봐야 뭐 저기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패권주의 아니야? 그거잖아. 그래서 그 세계 아몰랑 수출 닥치고 우리 경제 이것도 성리학 탈레반 근성과 그렇게 안 멀어요. 왜냐하면 인류 보편의 가치나 현대 문명의 그런 보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런 것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진 세계 현대 문명 세계 질서에 대해 아몰랑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 차이나 디리스킹 얘기만 나오면 적대적이잖아. 왜 그걸 그렇게 꼭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부르잖아.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게임으로 보여요?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그냥 속아서 쓰는 프레임이에요. 뭐 제가 존경하는 몇 선배들도 그 프레임을 쓰는데 이거는 고놈인 놈이 패권 다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안에는 가치와 생활 양식과 현대 문명과 이런 게 내포가 되어 있다고요. 동질적인 두 집단 사이의 패권 경쟁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놈인데 왜 쌈박질해서 우리 수출길 막어? 이거잖아 지금 쟤들 주장은. 그리고 왜 그놈인 쌈박질에 윤석열이 너는 나가서 편들고 다니면서 왜 온 국민을 불구덩이로 끌어들이는 거야? 그게 이재명의 그 주장 아니에요. 그 멀지 않다니까 그런 주장. 그러니까 세계는 아몰랑 수출 만세. 근데 실제로는 수출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기 위한 조치는 하나도 안 취하지. 그리고 이자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한국 경제 침몰하고 있다고 울부짖죠. 침몰하게 뭘 침몰해. 잘 막고 있구만. 아니 지금 세계 석유가스 수급체계 및 제조업 공급망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그럼 한국이 고생하지. 당연히 중국 의존도 높았던 한국 경제 고생하죠. 또 세계 경제가 위축되니까 한국 경제도 위축되죠. 고생하지. 그럼 지금은 한국 경제가 헤매고 있고 고생하고 있냐는 당연한 거고 그걸 뭐 해서 나라 망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 개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적응을 위한 몸부림이 제대로 치고 있냐. 이걸 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얘기 안 하지. 그냥 맨날 오늘 망한다 내일 망한다는 소리만 해요.
뭐 그런 식이에요. 러시아 우크라 문제도 똑같아. 우크라 전쟁을 지원하느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아니 우크라에서 전쟁에서 저 러시아가 허리가 분질러져야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데. 이게 다 저는 몰라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성리학 탈레반 근성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인류 보편의 가치와 현대 문명을 적으로 삼거나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토리를 얘기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닫아. 귀를 닫고 눈을 닫아. 나는 그게 성리학 탈레반 근성이라고 봐요. 똑같아. 그 태도는. 예. 오늘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